우리는 여기서 이 단어를 빠르게 풀고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화학 식량과 물이라는 단어는 화학의 양적 관계 인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을 다룰 거야. 어디가 더 많고 적고를 다룰 건데, 이때 단위를 모르게 되면, 단위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문제 자체의 해석이 하나도 안 돼. 이건 뭐가 같냐면, 너가 외국에 가서 하나 둘 셋의 단위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나 둘 셋의 단위는 똑같거든. 근데 화폐 단위는 달라. 또 값어치를 다르고 그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모르잖아. 그럼 여기서 출제자가 뭘 묻는지는 하나도 몰라. 그럼 그 기준을 차근차근 배워가. 대신 이쪽에서 두 가지만 명시면 들어갈 때, 첫 번째는 계산할 때 분수를 사용하자. 꼭 기억해. 분수 사용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기준을 갖고 문풀을 진행해야 돼. 기준을 세우고 문풀을 진행해야 돼. 여기 문제에서는 학교에서 대부분 쉬운 걸 안 내. 상대값을 많이 낼 거야. 상대값이 뭐야? 쉽게 말하면 가짜야. 그러면 진지한 실제는 뭐냐? 비율에 해당되는 거지. 비율. 그게 진짜 값은 아니야. 그냥 어떤 주체가 되는 물질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상대값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진짜 값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기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그것들 저 선생님은 저걸 어떻게 가정을 놓고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알아야 너가 내 풀이법을 쫓아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애들보다는 10배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어. 선생님이 문제를 딱 쓸 때 답이 탁 나와요. 그냥. 그만큼 이거 어려운 것이야.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부터 차분차분. 그리고 개념, 여기는 개념이 20%밖에 안 되고 문풀이 80%야. 그래서 너가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값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어떤 사람은 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너는 가나 다라가 다 떠올라야 돼요. 한꺼번에. 그리고 풀이법을 선생님이 잘 설명해 줄 거니까 개념부터 잘 들어와봐. 우리는 여기서 이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뭘 암기를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암기는 원자량을 암기. 기본적으로 얘들 꼭 암기해볼게. 알겠지? 보통 원자량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다가 12, 1, 16, 14 기본적으로. 그죠? 자, 이것 말고도 나머지 것들도 되도록이면 그 이름 외우듯이 원자량을 꼭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자량, 이온 식량도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실제로 분자량 암기는 뭐 이런 것들, 탄화수소류들 암기 잘해요. 이건 실험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암기하는지 보여줄 거고, 그 다음 CO2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H2O 암기해야 돼. 그 다음 NaOH 이런 애들은 암기가 있어야 돼. 정말 빈번하게 등장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 우리가 계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들먹거리지 않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볼게. 우리가 화학 식량을 처음에 배우는데 이 화학 식량의 기본은 원자량이야. 자, 화학 식량이 무엇인가? 앞에서 화학식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너한테 양적 관계를 묻는 화학식은 실험식, 분자식, 이 셋밖에 없어. 이런 걸 모두 화학식이라고 해요. 시성식이나 구조식은 보여지는 값이지 계산되는 값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다 무엇으로 구하냐? 원자량의 합이야.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뭐부터 배워야 되는 거야? 원자량부터 배워야 되는 거지. 자, 원자량은 말 그대로 상대값이다. 뭐냐? 가짜, 가짜. 상대값이 있네. 가짜라고 얘기해. 이 가짜를 쓰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거기 블라블라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실제 값은 너무 작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대값을 쓰게 되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썼느냐? 6번 산소 12를 기준으로 한 값이라고 합니다. 하필 6번 단어냐? 1번부터 20번호수를 보면 알겠지만 원자량 차이가 근소해요. 사실 1 차이들도 좀 들어있어. 우리가 이제 원자량을 암기할 때 이건 그냥 팁인데 1번부터 20번 원소까지 계산할 때 거의 곱하기 2라고 보면 돼. 원자 번호에 곱하기 2가 원자량 값이야. 대부분. 6번은 12일 거고 8번은 16이고 10번은 20이고 12번은 24고 근데 홀수들은 곱하기 2하는 곳에 더하기 1만 더 해주면 돼. 11번은 23이고 13번은 27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예외 없는 룰이 어딨겠어. 1번은 그냥 1이잖아. 그지? 7번도 홀수인데 예외야. 그럼 더하기 안 하면 돼. 14야. 4번은 예외야. 그러면 곱하기 2만 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고 1 차이라는 얘기지. 동떨어진 놈이 있다면 17번 염소는 35.5인데 얘는 원자량이 한 종류밖에, 그러니까 다른 원소들도 원자량이 여러 종류인 원자들이 되게 많거든. 6번 탄소인데 12도 있고 13도 있고 14도 있어. 근데 12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대표값으로 12를 쓸 뿐이야. 근데 염소는 35짜리와 37짜리가 37짜리를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큰 값이 존재해. 그래서 평균값 쓴 것 뿐이야. 35.5로. 18번 나오고는 40인데 걔를 흰량으로 계산할 일은 없다. 걔는 왜? 화학계라고 안 하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원자량이라고 하는 값이 6번 탄소 12를 기준으로 한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의 비율을 볼 수 있겠네. 여기에 탄소가 있다면 얘의 질량수가 같으려면 수소가 몇 개가 필요한가 봤더니 12개가 필요하더래. 주로 얘는 원자량 우리가 12로 본다면 얘 원자량이 1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지. 다시 탄소가 있는데 얘가 한 4개가 필요한 거야. 근데 여기에 산소가 있게 되거든. 근데 얘는 3개가 필요한 거지. 그렇다면 12짜리가 4개가 있는 질량수와 같은 값을 가져내는 16짜리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 이게 상대값이야.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볼까? 원자량과 그 다음에 이렇게 쓴 숫자를 나는 원자량이라고 안 하고 질량수라고 불러. 이거 어떤 책이냐? 원자량도 질량수도 모두 같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유 숫자를 소수점 천천짜리로 반올림한 자연수를 쓰거든. 이게 지금 피잖아. 물론 이 값을 쓰는 데 있어서 너는 무조건 질량수로 계산할 거야. 그럼 원자량과 질량수는 분명히 다른 말이야. 질량수는 2단원에 가서 네가 자세히 배우겠지만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상대값 이루는 거야. 그것도 가짜야. 실제로 양성자 하나가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야. 이걸 이루는다고. 알았어? 중성자는 1.6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 근데 그것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 수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수를 1로 놨기 때문에 질량을 1로 놨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한 값이 질량수라고 보면 돼요. 그럼 원자량은 같았지만 유숫자를 6자리, 7자리를 늘려놔서 보다 질량수보다는 좀 섬세하게 나타나는 게 원자량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질량수를 쓸 거야. 알았지? 지금 보여지는 거 우리는 그냥 가짜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외워야 된다. 고로 뭐 나트륨이 23이고 물론 문제상에 써주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문제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계산이 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줘라. 그러면 이것들을 합친 게 뭐라고? 그것이 분자식이면 분자량이 되는 거야. 분자식이면. 분자는 그냥 참고로 알고 있자. 앞에서 물질에 설명했지만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무슨 말일까? 금속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 분자거든. 근데 CH5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비금속은 어떤 말이지? 다음에 얘들은 뭐로 존재하느냐? 독립적으로 존재해. 분자가. 다시 말해서 셀 수 있는 것들인 거지.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기치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존재할 수도 있고. 자,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는 금속이 포함된 화합물은 분자라 부르지 않고 그것들은 그냥 화학식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이온식이라고 불러요. 이온식. 이온이라는 물질은 금속을 포함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럼 분자량은 비금속 원자량 합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분자량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얘는 물질이잖아. 그지? 이거 무슨 뜻일까? 1번 수소가 2개 있다는 뜻이잖아. 질량수를 일관하는 거. 그래서 얘는 얼마다? 2. 단위를 쓰지 않는다. 왜? 가짜니까. 됐지? 다음, O2 그러면 16산소 원자가 2개 있는 거잖아. 원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다면 얘는 뭐겠냐?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갔지? 질문.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계산을 빠르게 하고 싶으면 이거 실험식이 어떻게 될까? 그건 17지. 무슨 말이냐? 우리 폼알데하이드를 이렇게 쓴다고. 분자식으로 폼알데하이드. 그럼 12짜리가 하나예요. 1짜리가 2개. 16짜리가 하나다. 얘는 얼마다? 30. 맞아? 그러면 이거 한번 볼래? 이거 시성식이지. C가 몇 개 있나? 2개. H는? 산소는? 실험식은 똑같지 얘랑. 이거 몇 배?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 불러? 포도당이라고 불러. 이거 몇 배? 그럼 얼마? 알겠지? 그러니까 계산을 디테일하게 잘라서 보면 좀 더 쉽다. 이런 것들이 분자량에 해당되고, 이 분자량의 공통점이 뭐지? 금속 원소가 없어. 그지? 원소도 있을 수 있고 화합물도 있을 수 있는데 금속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알겠지? 이런 걸 분자가 아닌 게 있어. 분자가 아닌 게. 뭐냐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 그러니까 분자가 아닌 것들. 예를 들어 C 이런 것들이 다이아몬드나 흑연 등이 여기에 해당되거든. 그럼 얘는 화학 식량을 뭐라고 불러야 돼? 분자량이라는 말을 쓰지 못해. 그냥 대표값으로 이렇게 써. 알았어? 탄소는 그냥 하나 있어. 그 다음 SiO2 이런 뭐 규산염 있잖아. 통합과학회에서 단사슬, 복사슬 막 이런 거.
그런 애들은 그냥 SiO2로 쓰기만 분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세 번째로 화학 식량으로 뭐가 나왔나 봐. 바로 얘가 닿거든, 얘가. 화학식이라는 말 안에 분자도 들어있고 실험식도 다 들어있어, 맞아. 근데 이온식은 우리가 분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NaCl, Na는 23짜리고 Cl은 35.5다. 둘 더해봐. 이게 바로 이온 식량이야.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여기에 나트륨은 나트륨이 아니야. 나트륨 이온이지. 그럼 전자가 분명 나트륨보다는 부족한 애지. 그치? 근데 Cl은 마찬가지야. 17번 Cl이 아니야. 전자를 받은 Cl-지. 그치? 결국은 얘가 하나 이런 걸 얘가 하나 받았기 때문에 원자량을 그냥 써도 되는 거야. 대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전자는 질량수에 포함을 안 시켜. 맞지? 무시하잖아. 그렇기에 Na 플러스나 원자량은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냥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알겠죠? 이온 식량도 뭐의 합으로?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원자량이나 이온의 질량수나 같은 얘기다라는 거죠. 전자가 부족하든 많기가. 그래서 NaOH 자주 나온다겠지? 알았지? 그 다음에 CaCO3 계산해볼까? 칼슘이 20번이야. 원자량 얼마? 40. 그렇지. 얘가 40. 얘가 12고 얘가 16이에요. 됐지? 검사 얼마 나와? 이렇게 보는 거야. 됐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자. 자, 이제 이렇게 찾았어. 그랬더니 누가 뜨냐? 몰이 확 떠버리네. 아, 여기서 인트로가 필요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몰에 대한 계산을 지금부터 하게 될 거 아니? 알겠어? 몰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될 거고, 몰과 질량이라든가, 그 다음 몰과 부피,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그들의 입자수에 대한 얘기를 차근적으로 배울 거라고. 근데 쉽게는 이렇게 써있어. 1몰은 몇 개의 집단위로 할 것이고, 막 이런 말들이 써있어.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이걸 막 들어오잖아. 막 개념을 집어넣잖아. 그럼 계산을 하는데 응용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과학자를 써주고, 이거에 따른 이 과학자들, 후세 과학자들이 어찌하여 몰이라는 단위를 발견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양적 관계에서의 상대값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거기 때문에 꼭 인지를 해라는 점을 강조할 거야. 알겠냐? 네. 자, 이제 과학사를 보여준다. 잘 들어요. 먼저 여기서 출발해요. 실제로 우리가 기체를 질량을 잴 수도 있어. 그지? 기체에 대한 입자수? 몰라.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입체의 계산은 다 뭘로 찾았냐면 기체 부피로 측정을 했어. 기체 부피로. 근데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를 밝히게 돼. 보일 법칙이라고. 기억나지? 그러면 이럴 때 이 기체의 부피 영향력이 누군가 같단 말이야? 온도, 다음, 출입, 기체 외부 출입과 유입, 나가고 들어오는 걸 나갔지. 차단하고 했잖아. 그때 당시엔 그걸 질량이라고 불렀어.
얘는 뭐가 된 거야? 통제를 시킨 거야. 일정 온도에서 실험을 했고 기체 유출입을 막았단 말이야. 알았지? 다시 온도는 어떻게 나왔다고? 일정하게 나왔고 질량은 유출입이 없게 만들어놨어. 질량을 보존시킨 거야. 그래서 압력이 크리면 부피가 줄는다. 이런 거 배웠잖아. 수십 년이 흘러서 프랑스의 샤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압력은 됐어. 온도와 기체 부피의 관계를 밝히게 돼. 이게 샤를의 법칙. 그럼 그때 당시에 또 뭐를 일정해놨겠어? 압력을 일정해놨겠지. 그리고 역시 기체 유출입을 막았을 거야. 이 두 과학자가 보이지 않는 기체를 계산하는데 힌트를 준 거야. 이 중간에 몇 개의 과학사에 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 돌선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게일비삭이라는 기체 반응의 법칙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굉장한 역사는 이 사건. 아보가드로. 잘 봐라. 아보가드로가 돌턴 이웃 사람이라면 돌턴은 가장 작은 입자로 원자를 잡았거든. 근데 그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인 건 맞는데, 그렇다면 그 원자를 우리가 일반적 과학의 사건에 물질로 볼 것이냐? 아니다라고 나온 거야. 분명 아보가드로는 물질이라 불리우는 입자가 따로 있고, 그걸 끊었을 때 원자라는 표현을 써야만이 보통의 과학 법칙이 성립을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출발 사진이 게일비삭이라는 사람인데, 기체를 갖고 실험을 했단 말이야. 수소를 2리터 넣고 산소를 1리터 넣었어. 그러면 수증기가 3리터가 나와야 되는데 2리터가 나온 거지. 그걸 원자론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산소 원자가 쪼개지게 되는 거야. 아,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 들어라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는 가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해. 온도, 압력이 기체 부피에 영향을 주는 거라면 난 이놈을 컨트롤할 거야. 나온 게 질량이잖아. 저 질량을 이제부터 우리는 입자의 숫자라고 따져줄 것이다. 인정했어. 그래, 독립적으로. 왜? 예전부터 연속설과 입자설이 대등하게 지배해 왔단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 때문에 물불 흡분기가 막 변한다고. 사원소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근데 그 틀렸다는 걸 가르쳐준 거야. 보일에 의해서. 왜? 압력이 세니까 자꾸 기체 부피가 줄어. 어느 둘 다 딱 멈춘단 말이야. 안쪽 압력과 밖에 압력이 같을 때. 근데 압력을 더 세게 주면 또 가다 또 멈춰. 이건 뭐냐? 입자와 입자설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 맞는 말이야. 입자설이 득세를 했어. 그럼 그 입자를 나는 분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최초로 얘기해. 이 분자는 쪼개지면 원자가 된다. 대신 쪼개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성질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는 term을 처음 쓴 거예요. 분자. 그래서 이 사람이 분자라는 말을 도입했어요. 바로 그게 몰레큘라. 그래서 분자를 도입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 나는 아보가드로의 이론을 발표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분자의 숫자. 그게 보일과 샤를이 통제했던 질량이라는 얘기야. 분자 수가 많으면 질량 커지는 건 알겠지? 그치? 이거와 이렇게 합니다. 자, 통제할 때 누굴까? 압력과 누구? 그래, 얘기구나.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보게 되면 바로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는 조건이 꼭 들어가. 그랬을 때 어떠한 기체든 간에, 이거 어떤 기체든 다 통하는 거 아니야? 이산적으로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부르지만, 어떤 기체든 간에 분자의 숫자가 같다면 결국 부피도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실험적으로 증명은 못해. 그때 당시에 도구나 이런 것들이 이걸 증명할 만큼은 아니라고. 근데 게일-이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을 원자를 쪼개지 않고 설명을 해. 유명한 사람이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 사람이 얘기해 놨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자질구레한 일, 우리라는 단위 이런 것들이 왜 나왔을까라는 거야.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본 거야. 좋아. 이걸 계산을 해볼 거야. 라고 한 거지. 계산을 해볼 거야. 자, 봐봐. 6번 탄소 원자의 질량수를 12로 놓고 기준을 잡았어.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지. 실제 탄소 원자 질량이 얼마냐 이거죠. 실제 탄소 원자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래요. 그게 12가 되려면 몇을 곱하면 12가 나올까? 물론 12.000 얼마겠지만 봤더니 거기에 일정한 상수가 하나 들어오는 거야. 아? 그냥 1.9를 2라고 놓을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람이 12가 되려면 6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가 필요하지. 자, 우리는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한 개의 질량을 10이라는 가짜값으로 바꿀 때 6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상수가 필요했어. 그럼 그건 뭘 말할까? 탄소 원자의 숫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이고 모인다면 얘는 12g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야. 맞지? 그렇게 따르면 수소랑 탄소랑 1대 12였잖아. 질량 비가. 그럼 실제 원자 한 개 질량도 1대 12다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 수소도 그 일자리라고 하는 원자량을 6 곱하기 12의 23승으로 나눠버리면 한 개의 질량이 뜨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지. 야, 이거 봐라. 그러면 아보가드로가 말한 얘기들이 성립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어딜 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몰이라는 말, 질량이라는 말, 개수라는 말, 일몰의 부피라는 말까지 확장을 해버려. 그래서 봐. 아보가드로는 중요한 말이 이거야. 기체일 때라는 말이 있어. 꼭 기체가 아니면 이 사람의 이론은 성립을 안 해. 근데 후세 과학자들은 얘 이론을 바탕으로 기체가 아닌 것까지 얘 이론을 적용을 해서 만들어낸 집단의 단위가 뭐겠다. 물론 누구를 기리는 말일까? 이걸 기리는 말. 뭘? 분자 집단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을 했지. 어떤 계산이 됐냐면 봐라. 우리가 질량수로 계산하는 게 화학식량이다. 진짜야 가짜야? 가짜야. 화학식량 가짜야. 근데 실제 한 개 질량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일로 가는 거지. 이건 가짜잖아. 여기에 얼마의 집단수가 필요했냐면 이 집단수가 필요한 거야. 이 집단수. 그러니까 실제 한 개, 탄소 원자 한 개를 갖고 비교를 했을 때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를 곱하게 되면 화학식량의 g을 붙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실제 한 개 질량, 봐라. 질량과 얘는 뭐야? 질량수잖아. 질량수는 가짜고 질량은 진짜인 거야. 단위가 얘는 g의 g 단위. 그럼 얘도 이걸 곱하는 순간 여기다가 플러스 g을 해버리면 같은 값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지.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게. 이게 이해가 가면 이 지금 이제 뒤에 있는 얘기들이 쭉 이해가 간다. 자, 우리는 이제 가짜를 뭐로 바꿀 거야? 진짜로 바꿀 거야. 이때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 걔를 이렇게 해석을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실제 한 개, 원자든 분자든 곱하게 되면 1몰의 집단의 질량이 뜨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H2는 18이야.
분자량이 18이라고 가짜잖아. 그럼 실제 한 개의 질량은 이라고 한다면 이 값이 탄소 12를 기준으로 하는 가짜잖아. 근데 탄소 12는 실제 한 개가 6.0 12 곱하면 12가 된다고 가정을 했잖아. 다시 말해서 얘가 6.02 곱하기 12, 23승계가 모였다면 이거야. 모였다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볼 거야. 1모. 맞지? 그러면 18에 우리는 뭐를 붙일 수 있다? 이게 진짜로. 이게 가짜고 이게 뭐라고? 진짜 값인 거야. 그럼 이제 CO2 내볼까? CO2 44에 가짜야. 진짜로 바꾸면 뭐라는 얘기야? 1몰 몇 그램? 이렇게 되는 거지. 괜히? 들어봐. 1몰의 질량이 같아달라? 다르지. 물론 같은 놈도 있어. 이런 경우는 또 같아요. 뭐 이런 거? 대부분 이거예요. 같을 수 있어요. 잘 봐. 탄화수소는 누가 기준이지? CH2. 그럼 CH2가 실험 식량이 얼마니? 14. 맞지? 그거의 세배수는 52. 42. 소리. 42지? 걔가 C3H6이야. 맞잖아? 걔보다 2 더 크지? 그래서 44. 알았어? 물론 12 곱하기 3. 그 다음에 H 곱하기 8. 이래도 되는데, 빨리빨리 계산되려면 플러스는 좋다고. 알았니? 자, 그렇다면, 얘도 물론 1몰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량이 똑같이 존재할 수 있는 놈도 있긴 있어. 근데 대부분들은 몰수가 같다고 해서 질량이 같지는 않아. 질량이 다른 거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쉬운 거 얘기할게. 1몰은 모두 몇 개의 집단이라 했지? 6점. 이것까지 더 써고 싶은 거지, 이렇게. 근데 맨날 6.0이 이렇게 쓰면 좀 부끄러워지니까 힘들고, 얘를 아보가드로에 의한 개수라고 해가지고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러. 나중에 과학자들이. 근데 그건 좀 이따가 부피를 계산하면서 쓸게. 얘는 이렇게만 쓸게. 그럼 여기도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1몰이 집단이니까 얘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결국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거야. 얘와 얘는 같은 말이라는 거야. 같이 옮겨 다니는 거고. 그럼 우리는 물질에 따라 1몰의 질량만 달라질 뿐 몰수와 개수는 비례해서 변한다는 걸 알아야 돼. 자, 질문할게. H2O 9g은 이라고 불렀어. 출제. 9g을 어디 밑에 쓰래? 18g 밑에 쓰는 거야. 얼마 들었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비율. 2분의 1 줄었지? 그래서 몇 몰이다? 2분. 알았어? 처음에 그래. 분수 쓰라고. 2분의 1몰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뭐라고 하냐? 또 2분의. 알았니? 6.5 곱하기 12의 3승계라고 했다. 그건 무슨 말이니? 하나가 변하면 다 같이 변한다. 질문. CO2 11g 얼마큼 줬어? 몇 분이네? 그래서 몰수는? 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니? 계산하고 답에 보면 꼭 소점 써요. 0.25뭐 그건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지. 계산할 때 실수 안 하는 거고 그거야. 글쓰기에서. 결국은 이 셋 중에 누구 하나가 변한다면 얘들은 균일하게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 같이 변한다. 알았어? 그래서 만약에 C3H8 이게 프로페인인데 얘가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존재한다면 여기다 쓰는 거 밑에라. 몇 분의 몇 줄었다? 2분의 1. 걔는 몇 몰이냐? 2분의
1몰이 답이 킬로그램이냐 29g입니다.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집단으로 푸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지. 아보가드로 이론이 뭔지 알아? 아보가드로가 뭐라고 했어? 같은 분자의 숫자가 있다면 그지? 부피가 똑같다겠지.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18g 이제 실험을 한 건 얘야. 알았어? 1몰 몇 g? 2g이지? 얘 1몰은 몇 g이야? 그래, 이걸 직접 재했어. 질량을 재가지고 몇 도씩 이 조건에 집어 넣어봤어. 그랬더니 이 값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그럼 결국 뭐냐? 아보가드로는 1몰은 몇 개의 집단이라고 밝힌 과학자는 아니야. 탄소 6번을 11로 놨기 때문에 이렇게 식량이 잡힌 거야. 응? 만약에 탄소를 6번 탄소를 6으로 놔버리면 얘는 9가 되고 얘는 22가 되고 얘도 22 하는 주로 됐어? 개수도 3.01 이걸로 다 바뀌어. 이건 과학자들이 6번 탄소를 11로 놨기 때문에 나타내는 상대값인데 이걸 진짜 값으로 바꾸다 보니까 몰의 단위가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이런 개수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놓고 봤다는 거지. 이 분자의 숫자, 아보가드로가 뭐라고 했어? 분자수랑 기체 부피의 비례관계라고 했잖아. 분자수와 부피가 같이 변하는 거야. 어떤 기체? 모든 기체. 아보가드로 말 맞네. 분자수가 같다면 부피도 같네. 모든 기체. 그래서 이 숫자를 뭐라 불러?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해. 아보가드로 넘버. N이야. 그래서 앞으로 출제자가 NA 딱 써주면 앞에 1이 생략된 거잖아. 1분. 2분의 1 NA 써주면 뭐야, 그럼? 2분의 1분의 1. 이해했니? 그러면 이 부피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 때만 나온다? 기체일 때만 나오는 거 아니야? 기체는 이 부피까지 같이 감안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봐라, 이거 외우냐?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왜? 얘는 온도와 압력이 바뀌면 변해. 예를 들어봐, 0도씨 이기압 해버리면 얘는 몇 리터가 되는 거야? 11.2리터가 되는 거야. 압력이 2배로 줄였으니까. 다시 절대온도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겠지? 온도는 273도씨 1기압 그러면 44.8리터가 되는 거야. 이처럼 1몰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바뀌어. 그래서 실제로는 얘는 안 바꿔. 온도만 바꾸지. 그럼 바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출제자는 부피를 제시해줘야 돼. 암기한 게 아니라고. 제시해줘야 돼. 그건 제시를 해주잖아? 그거에 따라 바꿔서 풀면 돼. 질문. 산소 기체가 11.2리터 있다면 몇 몰이? 그렇지. 몇 그램? 됐어. 몇 NA야?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눈으로 보고 풀리잖아. 저게 지금은 손으로 꼼짝꼼짝 하잖아. 나중에 숙련되면 머릿속에 되게 되는데 딱 써야 돼. 4개가 딱 써서 내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20.4리터를 2분의 1이 얼마라고? 11.2지. 4분의 1을. 그래, 외워. 어떤 값이 딱 주잖아? 2분의 1, 4분의 1 외워. 그러면 2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하면 몇 분의 1이니? 자, 11.2와 5.6을 더해봐. 16.8. 그게 4분의 3몰. 거기까지 나와. 알았어? 그걸 감지하고 있는 애들과 나올 때마다 계산하는 애들은
속도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내가 만약에 수소 기체가 있어. 16.8리터 그럼 너는 그래 계산도 안 하다니까 이거 11.2하고 20.4 가운데 있네 4분의 3이야 그냥 20.4분의 3 이게 아니라 4분의 3이네 이렇게 된 거야. 몇 그램? 2분의 3g. 그 속도로 표현하면 1.5g이 되겠죠. 이해하니? 네. 이게 아보가드로가 얘기한 걸 과학자들이 증명한 숫자예요. 그럼 너는 몰이라는 값을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지. 잘 봐. A라는 기체가 있어. 근데 이렇게 쓰면 이건 뭐야? 분자량이잖아. 맞지? 분자량이잖아. 얘 하나로 정보를 4개를 끄집어낼 줄 알아요. 자, 조건이 있죠. 기체인데 온도가 0도시고요. 1기압이라고 조건을 잡을게요. 진짜 같아요. 카쳐줘. 진짜로 바꿉니다. 1몰은 몇 그램? 그렇게 쓰는 거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M 그램이야. 몇 개? 1몰이니까 기체니까 몇 리터? 100g. 그럼 뭐라고 물어본다? A 기체 1g은 몇 몰이에요? 그렇게 공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1g 여기 이제 써야 되는데 그지? 얼마 줄었어? n분의 1 줄었잖아. 몇 개야? n분의 1. 몇 리터? n분의 1. 이해가니? 이런 상대값 설정의 애들이 제일 애를 먹어. 이제 공식이 집어넣고 막 부러지게 하고 막 놓고 내리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 봐. 얘가 1g일 때, 응? NA는, 알았어? 1g일 때 NA는 이렇게 준다고. 결국, 만약에 얘 개수를 N이라고 출제자가 줬어. 알았냐? 그럼 얘는 이것이다 라고 맞아틀려. 아보가도 수는 N이다. 맞아틀려. 맞아요. 왜? 올릴 때 뭐만 곱하면 돼? 그래. 그거라고 머릿속에서 계산을 막 따지는 게 아니라 풀어놓고 계산하면 암산이라는 게 돼.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그래 기세가 따라 어려운 문제 풀 때.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를 먼저 잡아주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얘기들이 다 이해가 가는 거야. 이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잘 들어봐. 1몰이라는 얘기를 딱 봐봐. 교재 1몰. 뭐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이온이 되었든 몰이 되었든 다시 이온이든 원자든 분자든 간에 입자를 셀 때 쓰는 단위라고 써있어. 무슨 말인가 봐. 여기가 분자가 몇 몰 있어 지금 2g 속에? 1몰 있지. 그렇다면 이 앞에 1이 있는 거라는 거지. 원자는 몇 몰 있을까? 그래 2몰이야. 너가 8명 있으면 네 팔은 몇 개 있겠어. 그 얘기라고. 다시 볼래? 얘가 수소가 1g 있는 거지. 몇 분의 몇 몰이니? 2분의 1몰이지. 분자가 2분의 1몰 있다고. 원자는 곱하라고. 항상 분자 몰수의 몇 배수가 원자 몰수야? 2배수가 원자 몰수야. 네가 8명 있으면 팔은 16개인 거야. 이거 곱하면 되는 거구나. 맞아. 1g은 분자 2분의 1몰인데 그 원자는 1몰이 되는 거야. 다시 요거 잘 봐. 얘 9g은 분자 몇 몰이야?
맞았어. 그러면 여기다 쓴다고. 이게 분자 몰수라고. 수소 원자 이 안에 몇 몰 있어? 산소 원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 갔니? 몰이라는 걸 그렇게 활용을 하더라는 거야. 과학자들이 원래는 기체에만 적용을 했는데 이온이나 원자에도 적용을 하거든. 그땐 누굴 빼는데 얘만 빼는 거야. 누구? 기체. 알았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자, 몰과 아보가드로 수의 관계라고 써 있어. 봐라. 지금 배웠으니까 네가 당연히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지 라고 네가 알지. 그게 왜 아보가드로 쓴지도 지금 알았지. 과학자들이 붙여준 닉네임이라니까. 그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이 숫자는 6번 단서 10이기 때문에 붙여진 숫자인 거야. 이걸 6번 단서 6으로 바꾸면 아보가드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6.02 곱하기 10의 23승도 2분의 1로 줄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숫자는. 그래서 1몰은 6.02 곱하기 12 3승계라고 써있는 거예요. 박스 안에. 우리를 간단하게 뭐라고 쓴다고? NA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자, 밑으로. 동그라미 2번 봐봐. 물질의 몰수를 알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몰수도 알 수 있다. 왜? 앞에 써라 이거죠. 자, 프로페인. 잘 봐라. 프로페인. 얘가 11g 있으면 몇 몰이냐? 됐어. 그럼 그 속에 수소 원자는 몇 몰 있어요? 수소 원자. 그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냐? 그 얘기가 이 얘기야. 자, 묶음 단위를 왜 사용하냐고?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 얘기야. 다시 밑에 몰과 질량 봐봐. 우리가 그동안 계속 가짜라고 불렀던 원자량이라든가 분자량, 화학 식량 있지. 그걸 진짜로 바꿀 때 1몰은 그 가짜 값에 플러스 g만 붙이는 거야. 그게 1몰의 질량이라는 얘기야. 그게 뭐든 원자든 분자든 간에. 그 얘기가 지금 얘기가 쭉 써있는 말이. 이해 갔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맨 밑에 내려가봐. 맨 밑에 H2O 몇 g의 몰수라고 써있니? 그래, 너 H2O 분자량은 18이지. 가짜잖아. 진짜로 바꿔볼까? 1몰 몇 g? 18g이잖아. 몇 개? 지랄하네. NA에 1몰 나오면 NA 나와야 된다고. 다시 여기 써있지. 얘는 진짜로 바꾸면 1몰은 18g NA예요. 근데 몇 g이에요? 그럼 여기 밑에다 54를 넣는 거라고. 몇 배 빠졌어? 그래, 몇 몰이야? 몇 개고? 3 곱하기 6. 이렇게 된다고 그냥. 알았니? 애들은 54에만 딱 꽂혀요. 그게 아니라 H2라는 분자량 18짜리를 나열해놓고 푸는 거야. 이해 갔냐? 네. 공식은 쓰지 마. 넘겨봐. 1몰과 기체의 부피. 거기서 무슨 법칙이 있었냐? 아보가드로 법칙 떴지? 그럼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뭘 의미하는 거냐? 아까 얘기 과학사를 얘기했잖아요. 과학사 보이지? 끊임없이 기체 부피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보일거샤를 후세 과학자가 먹어들입니다. 아보가드로 내린 결론은 모든 기체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분자의 숫자가 커지면 부피도 같이 커지는 걸 느꼈다 이거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후세 과학자들이 다 6번 단서 11을 기준으로 한 식량값을 진짜로 바꾸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실제 한계값이 이렇다면 여기다가 6.05 10의 3승의 숫자로 보면 현실적 질량값이 뜬다는 거지. 그걸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아보가드로 이론으로 이거 해보자 해서 아보가드로 이론 보면 이건 1몰이라는 단위가 뜨고 아보가드로 수가 뜨고 그때 부피를 재었더니 비슷한 22.4가 뜬 거라고. 알겠니? 근데 명심할 건 이건 어떤 상태일 때만 쓰는 거라? 기체일 때만 쓰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결국은 4번 있지. 밑에 중간에 4번. 그리고 4번에 바로 2번 공식이라고 써있잖아. 이 4개를 쭉 나열하고 내리기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알았니?
그래서 맨 밑에 예제 문제 한번 봐봐. 0도시 1기압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 22.3가 보다 라고 그냥 예견만 주는 거야. 기체 종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분자량만 필요한 거죠. 자, 기체 Y와 이산화탄소 기체 5.6L의 질량이 각각 얼마래? 써있지? 잘 들어. 너희들은 이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Y 기체가 분자량이 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할게. 이게 분자량 Y. CO2는 얼마야? 분자량이 몰라. 모른다고 해. 빨리 몰라. 얘는 X라고 할게. 진짜로 바꿀게.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을 주어졌으니 1몰은 몇 그램? 몇 개? 몇 리터?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다시 CO2 적어봐. 1몰은 몇 그램? 몇 개? 몇 리터? 근데 출제자가 뭐라겠냐? 5점 몇 리터? 6리터라고 써있다면 그럼 넌 모르겠어. 이거 4분의 1인데 그만 알 거 아니야. 질량이 각각 몇 그램 몇 그램이래? 8g. 그럼 여기다 써야지. 8g. 얘도 자, 몇 페이지면 얘가 돼? 이 Y 얼마나? 얘는 이게 답이라고. 알았냐? 무슨 말인지? 결론은 이게 노려지면 답이 다 나와.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니? 이래야 뭐가 더 없지 이런 거구나라고 니네가 이해하는 거야. 결국 뭘까? 얘만 다른 거야. 기체는 일문의 질량만 다른 거야. 나머지 조건 다 똑같다니까. 그게 알고도 법칙이라고. 알겠어? 33쪽부터 알았냐? 문제를 충충충충 푸는 뒤 다음 시간에 내가 문풀에 최적화된 스킬을 알려줄 거야. 딥답 풀어봐. 그럼 대가리 좀 아플 거다. 알았냐? 대가리 좀 아플 건데 선생님이 네가 고민을 하고 와서 내가 풀어주면 이렇게 풀면 쉽구나라는 걸 느껴.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볼 거야. 알겠지? 네. 일단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저기 뭘 좀 찾으러 갔다 와야 돼가지고 한번 이렇게 끝낼게. 다음 시간에 좀 더 열심히 해드릴게요.